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1인당 임금 손실 보전을 두고 열린 버스업체 노사조정회의에서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며 예정됐던 버스 총파업은 철회됐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경남자동차 노조와 경남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주 52시간제 손실임금 보전 조정회의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월 13만 원 인상 조정안을 근로자는 수용했지만 사용자 측은 거부하고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의 중재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금 13만 원 인상에 대해 오늘 새벽 극적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예고됐던 버스 총파업은 철회됐고 버스 노선은 평상시처럼 정상 운행됩니다. 내년부터 경남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경남지사와 도교육감이 교육 현안을 협의한 결과로 양 기관 사이에 빚어졌던 해묵은 갈등도 풀기로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학교급식 1일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내년부터 경남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첫 도입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외됐던 시지역 고등학교를 포함해 경남 전체 초중고 979곳, 학생 33만 명이 대상입니다. 예산 2,040억 원은 경남도와 교육청 시군이 분담합니다. 경남지사와 교육감은 교육협의회를 열고 중대 현안들을 타결했습니다. 완성했다라는 의미 하나 하고 무상급식의 급식의 질을 높였다라는 거하고 두 가지가 이번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부터 초중고 수학여행비와 체육복을, 경남도는 2021년까지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410억 원입니다. 최소한 아이들 키우는 문제만큼은 도민들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전임 경남지사가 도입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350억 원은 100억 원으로 축소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100억 원의 금액 차이로 갈등을 빚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2017년부터 정상화해 도교육청이 288억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임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계기로 촉발된 경상남도와 경남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는 의미를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대됩니다. 동시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경상남도 세수만 내년에 3,300억 원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대된 지방자치 권한의 주요 내용을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됩니다. 그동안 일부 개정에 그친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 지방자치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2016년 기준 76대 24에서 오는 2022년 70대 30으로 바뀝니다. 현재 11%인 지방 소비세율은 내년 4%, 내후년 6%씩 각각 인상됩니다. 경상남도 세수만 내년에는 3,300억 원, 내후년에는 8,700억 원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상남도는 부지사를 한 명 더 둘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실국 설치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지방의회의 역량도 강화됩니다. 지방의원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돼 한 해 13조 원이 넘는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보다 꼼꼼히 살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의원의 정책 지원 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조금 더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던 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도 도의회 의장에게 넘겨 독립성을 더욱 보장받게 됐습니다.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됩니다. 또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청구 나이를 현행 19살에서 18살로 낮춰 주민 참여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스마트 공장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이 스마트 공장 적지라며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 보급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산업단지 재생 사업으로 스마트 산업단지 기반을 마련합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을 위해서는 전체 지원 예산을 2배 넘게 늘리고 업체별 지원 금액도 올리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비롯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운영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됩니다. 11월 중에 관계부처 TF를 구성을 해서 연말까지 스마트 산단 구축 방안을 마련해서 스마트 산단을 선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산단별 스마트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남이 스마트 공장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남도가 이와 같은 스마트 공장과 산단을 하는데 아주 좋은 적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한 만큼 경상남도는 인력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맞는 인력 양성, 교육 지원을 좀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창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산업은행장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삼성전자와 LS산전 관계자도 참여해 스마트 공장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잡는 수산업에서 키우는 수산업으로의 전환은 우리 수산업계의 오랜 과제인데요. 양식 어류의 성장을 관찰해 알아서 먹이를 주고 사육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첨단 스마트 양식장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숭어 20만 마리를 키우는 남해안의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양식장 그물 안에선 수중 드론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숭어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크기와 무게 측정은 기본. 어류의 행동 자료를 기반으로 수온과 염분 등 사육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먹이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속 산소가 부족할 때는 용존 산소를 자동 공급해 어류 폐사율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식장 관리가 간편해지면서 사료비는 50%, 인건비는 80% 줄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료 공급을 하니까 인건비 절감에는 크게 많습니다. 이 같은 스마트 양식 기술은 국립수산과학원이 3년의 연구 끝에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독립된 전원 공급 장치는 물론 사물 인터넷과 정보통신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해 육상에서도 양식장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대량 양식의 스마트 양식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발판을 만들고 있다고. 고령화와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양식어가에 스마트 양식 기술이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길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남성이 무릎을 꿇은 여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성의 무차별 폭행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4일 새벽 2시 30분쯤 20살 박모 씨가 길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박 씨가 검거되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으로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홀로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약간 움직이시기만 하고 얼굴을 이제 제대로 확인 못할 정도로 피가 많이 난 상태였고 엄청 마르셨고 키도 엄청 작으셨는데. 검찰 조사 결과 입대를 앞둔 박 씨는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외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해 폭행하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피해자 상태를 관찰을 하고 다시 또 집중적으로 피해자 머리를 발로 공격한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살해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도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간 곳이 많은데요. 창원이 5도 선에서 출발하고요. 거창을 비롯한 일부 내륙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추운 날씨는 계속되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씩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상공에 머물던 찬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내일은 추위가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름세로 돌아서겠고요.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추위가 더욱 자주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11월에도 두세 차례 정도는 이렇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추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또다시 안개가 짙게 끼면서 시야가 뿌연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 밖에 창원과 거제, 통영도 6도 선에 그칩니다. 낮 기온은 17, 8도 선으로 어제보다는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 밖에 진주와 합천도 0도로 어제보다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거창 16도, 진주와 사천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계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중소기업청이 홈쇼핑과 대형마트 등이 구매자로 나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상담회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을 오는 6일까지 모집합니다. 정부의 통상정책과 수출정책을 알리는 경남 지역 설명회가 오는 14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3분기 매출 1조 3,138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273억 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현대로템이 육군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차세대 전투 차량인 차륜형 장갑차 품질 개선에 나섭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해마다 12월부터 하던 연말연시 음주 단속을 한 달 앞당겨서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경남 전역에서 음주운전을 밤낮 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권유 등을 따져 입건하고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의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동안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김해의 한 PC방 여성 화장실 휴지통에 원격 촬영이 가능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